와, 소름 돋았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고 지금 소름이 돋았어요. 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아, 전세 이게 귀찮았다고 내가 위험한 걸 아는데? 와, 진짜 대단하다. 안녕하세요, 부산의 모든 방입니다. 최근에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달씨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전세방을 얻고 이 방을 취득하기까지 이 일련의 과정을 얘기하다가 좀 논란이 되는 발언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분인데, 이번 영상은 뭐 달씨라는 부분이 잘했다 못했다,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다 이런 부분보다는 공인중개사로서 이제 전세방을 구할 때 어떤 점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전 세상에서 월세 나간 돈이 제일 아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와서 무조건 전세를 가겠다. 우선 이 달씨라는 분이 월세로 살다가 이 월세 나가는 돈이 아까워서 전세로 방을 구하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말에 100% 동감을 하거든요. 이 청년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 저금리의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월세보다는 전세로 사시면서 거주 비용을 아끼는 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요새 같이 이렇게 전세 사기가 판을 치는 판국에는 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전세방을 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요새는 다 그렇게 해야지 아무래도 좀 안심이 되잖아요. 네, 내용 더 볼게요. 나는 꿈을 안고 직방을 보다가 괜찮은 전세집이 나온 거예요. 일단 이 어플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방을 월세로 구하실 때 웬만하면 뭐 펜보다는 블로그나 인스타 구하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실무적으로 얘기하자면 일단 광고 비용이 다소 제가 느끼기에 비싸다고 생각하는 게, 이 비싼 광고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손님이 많이 받기 위해서는 같은 물건 같은 금액으로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허위 금액적으로라든지 물건적으로 허위를 쳐서 전화를 받기 위해서 허위를 많이 치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 블로그나 인스타가 훨씬 더 잘 돼 있고 좀 허위 매물로 등록될 가능성도 낮으니까 일단 그렇게 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사기칠 사람들은 아니겠다. 아니 맞았죠? 뭐 그래서 근저당권이 옛날에 있었는데 다 풀렸고 이런 거 확인하고. 일단 뭐 이분들을 보고 사기칠 느낌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기치는 사람 진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을 믿으시면 안 되고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전세보증보험 증서 같은 서류를 믿으셔야 돼요. 사람 보고 이렇게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계약서를 쓰러 올 수가 없대요. 그럼 위임장이라도 받아가지고 쓰는 게 맞다는데 그렇게 해주세요 해서 부동산 아줌마가 위임장 받고 계약서를 썼어요. 이 위임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법인이나 이렇게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시면 위임장도 다 서류가 있어요. 위임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같은 거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조를 해보셔서 이 사람이 실제로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구나라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찾아봤는데 인터넷에 우리 집이 그 깡통 전세 사기에 딱 들어맞는 거임. 근데 이거를 계약을 다 하고 한창 입주하고 나서 본인 집이 깡통 전세에 해당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진짜 계약 자체가 주위에 어떤 조언도 듣지 않고 했던 것 같거든요. 실제로 깡통 전세 같은 경우에는 내 전세가가 주택 가격이랑 비슷하거나 혹은 그 이상이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다행히 근저당이 없는 건물이라서 깡통 전세로 인해서 피해 입은, 내가 실질적으로 좀 손해봤다라고 느끼는 금액이 좀 적은 뿐인데, 선순위 채권까지 있었다면은 엄청 큰일 날 뻔했던 그런 계약이죠.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거를 이때 안 거야? 아니요, 원래 알았는데 그 위험하다는 걸 이때 알았어요. 위험하다는 걸? 아니 근데 어떻게 매매가랑 전세가가 별로 차이 안 나는데 위험하다는 걸 나중에 인지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생명부지의 사람한테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빌려주는 거거든, 전세는. 그러면은 사실 집값이랑 전세보증금이 별로 차이가 안 나면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거든. 이 전세 같은 경우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내가 이 집을 사용할 테니까 빌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사용료로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내 돈을 이렇게 빌려주는 건데 내 지인한테 뭐 1억 5천 이렇게 쉽게 못 빌려주잖아요. 안 빌려주잖아요. 이 사람 신용도 없고. 근데 진짜 생명부지에 남한테 이렇게 쉽게 전세를 돈을 빌려주는데, 서류적인 거나 뭐 주택 가격이나 전세가 이런 거 확실히 비교하지 않고 이런 용감한 행동을 했다는 게, 근데 저 솔직히 좀 많이 봐가지고 이런 분들 보면 좀 되게 용감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세 계약하시기 전에는 어느 정도 좀 공부가 돼 있거나 아니면 저같이 이렇게 믿음직한 중개사를 좀 선별해서 만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처럼 부동산 시가가 떨어지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이 주택 매매 가격이랑 전세 금액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그 집에 들어간 건 사실 사기가
아닌 거죠. 사기라기보다는 내가 무지하고 용감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죠. 예, 아직까지는 뭐 전세 사기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찾아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전세 보증 보험이라는 걸 줄 수가 있었어요. 지금 이 집의 시세가 1억 7천인데 보증금이 1억 6,500이거든요. 지금 이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도 안 돼요. 일단 보증보험은 보증보험사마다 다르겠지만 주택가격의 90%까지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선순위 채권이 만약에 있다면 그 금액은 제하고 가입되는 경우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달시님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이 없는 선순위 채권이 없는 건물로 들어가셨지만 1억 7천에 90%면 1억 5,300 정도니까 지금 그 이상을 넘어가는 보증금이라서 보증보험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진짜 용감하게 계약을 하신 상황이죠. 보증보험은 계약하고 1년 이내에 가입이 가능한 것도 일단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분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라서 임차인이 가입하는 경우인데 임대사업자라고 등록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반드시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 벌금 내면서까지 보증보험 가입 안 하고 나중에 돈 떼먹는 그런 임대사업자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증보험 증서 서류를 확인하시면서 내가 안전하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할만 해봤죠. 근데 너무 귀찮았어. 아, 전세보증보험 드는 게 귀찮았다고? 내가 위험한 걸 아는데? 와, 진짜 대단하다.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내과학적으로 진짜 100원, 200원 아끼는 사람이 이렇게 큰 금액에 좀 무덤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해도 이렇게 자기가 위험한 걸 알고 금액이 1억 6,500인데 그냥 그렇게 넘어갔다? 너무 신경 안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뭐 허그가 전화도 안 받고 하나은행에 전화하면 허브에다 전화하세요. 진짜 전화 안 받아요. 진짜 전화 안 받고 뭐 필요하신 경우에 직접 가시는 게 제일 빠르고요. 여기 업무가 제가 알기로 많이 밀려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못 받는 상황인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너한테 줄 보증금이 없다. 네, 그러면 대출을 받아오세요. 이거 약속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니까 너는 행운이라고. 너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오피스텔들은 지금 압류 들어갔다고. 빨간딱지 붙었다고. 진짜 행운 아니야? 진짜 행운이야. 여기서 변호사가 말하는 행운이라는 거는 압류가 들어왔으면 이게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텐데 경매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서 그 매매가로 산정해서 계약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구청 가가지고 전세 사기 피해 뭐 민원 그런 게 있나 봐요. 가가지고 딱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놈들이 전세 사기시라고. 근데 여기서 전세 사기라고 말을 했었는 거예요. 이것도 제 뇌피셜인데 전세 사기 피해센터 가서 아마 그 직원분이 하신 얘기는 전형적인 전세 사기 유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 아마 달신님은 내가 전세 사기 당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최근에 나오는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그 구제책을 이용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사기가 아니라고 했었고. 근데 그 사람이 당신 돈 뜯어먹으려고 애초부터 짜고 한 거예요. 한 거야. 이거 모르죠. 근데 아니겠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잘못한 게 없지 뭐 이랬나? 경찰에서 사기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은 거는 아직 사기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사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 사람을 기망하고 내가 이 사람을 사기칠 거다 이렇게 해야 사기로 인정받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난 사기라기보다는 난 투자를 했고 이게 투자 실패라서 사기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거 사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이렇게 경찰관이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그때 사기가 아닌 이유를 얘기를 해줬잖아. 그 시세가 객관적으로 1억 7천 혹은 그 언저리였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거를 들어간 네가 잘못한 거지. 그거를 이제 네가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그 집주인이 사기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이거는 이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고 전세 가격도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은 사기라고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죠. 사기는 범죄니까. 범죄는 결과도 있어야 되지만 고의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전세 사기라고 해서 실제로 처벌받는 예는 적어도 열 몇 채, 수십 채 이상을 이렇게 이제 해서 그 결과가 이제 파고로 갔을 때 진짜 이것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로 인정받기가 힘든 거예요. 몇십 채 정도 하고 피해 입으신 분들이 다 같이 으쌰으쌰 해야지 어떻게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지금 전세 사기가 판을 친다고 막 뉴스에 온 동네만 난리 나는데 지금 전세가 들어온 사람 있을까요? 없죠. 전세 사기가 판을 쳐서 이 집에 들어가기 힘든 것보다는 이 집이 진짜 위험한 집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힘든 거죠.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어떤 분이 계약을 하시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계약할게요라고 말한 날부터 그 계약서 쓰는 날까지 난 1분 1초가 피가 말렸어. 그 사람이 마음을 바꿀까봐. 근데 이 부분에서 진짜 사람들이 욕 많이 하고 그렇게 하던데, 제가 이 중개하면서 비슷한 상황에 손님이 있었었는데 저도 근데 똑같이 얘기했었어요. 아, 지금 이거 어떻게든 다음 세입자를 구하셔야 되는데 그 세입자 구하기가 쉽진 않을 거다. 나는 절대 이 집을 계약을 못하고 안내도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저 이 집이 위험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좀 정상적인 공인중개사는 보통 계약을 할 때 뭘 제일 조심하냐면,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나한테 연락 오지 않게끔 하는 게 오래 일하는 공인중개사가 대부분 가지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 집에 새로운 임차인을 넣었다가 나중에 나한테 어떤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 집에 안내를 못 간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상황은 진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당사자가 되면 멀리서 봤을 때 폭탄 돌리기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당사자가 되면 그게 진짜 최선의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들어오던 분이 좀 이상하다 하고 똑똑하신 거죠 사실. 정말 잘하셨어요. 그렇죠. 이분은 무지하지 않았던 거죠. 달신님은 무지했고. 나 유일한 희망, 나 유일한 파랑새였다. 그분이 가셨어요. 이 표현이 상당히, 진짜 이 표현 자체는 상당히 경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경매에 넘어갈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면 전 제 돈 제가 못 챙기는 거예요. 잃는 거예요. 일단 경매에 넘어가면 내 보증금을 돌려받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뿐더러 보통 감정평가에서 유찰이 몇 번 된단 말이에요. 이 감정평가 자체도 그 건물 시세 전액을 못 따라가고 일부만 따라가는데, 거기서 유찰까지 되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낮아질 거기 때문에 선순위 채권이 없는 달씨님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불리한 거죠. 세 번째, 서울 집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내 보증을 받아 나온다. 3번은 진짜 말도 안 됩니다.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주택가격이 오르는 게 거의 없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복잡하지 이게. 다크서클. 자, 이 집을 떠났는 게 진짜 짜증났을 거예요. 저 같아도 엄청 짜증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얼마나 집이 믿겠어요. 진짜 여기 있기 싫겠죠. 특히 이번에 이렇게 논란까지 터지니까 아마 이 집에 더 있기 싫을 것 같아요. 그분은 대전에서 올라오셔가지고 도장을 찍고 저한테 죄송하다고 하는데 정말 1도 죄송해 보이지 않았고요.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죠. 자, 임대인이랑 연락되는 것 자체로도 어찌 보면 행운일 수 있어요. 자, 전세 사기 당하시는 분들 중에는 임대인이랑 연락도 안 되고 깜빵이 들어가 있는 분들도 부지기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락되는 것만으로도 최악의 상황에서 그래도 한 발 정도는 나왔다. 대전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이랑 다르게 취득세, 취득세가 4.6% 지. 내는 세금이 훨씬 비싸요. 여러분, 진짜 세금이 장난 아니에요. 이게 취득할 때도 문제지만 나중에 양도할 때 혹시라도 양도 차익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또 세금이 있거든요. 세금 너무 심합니다. 등기부에 보면 매매가액이 나오지만 그때 1억 6,500만 원 전세보증금 그대로 주고 샀잖아. 결국에 내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가 돼버린 그런 상황인 거죠. 심지어 그게 저 알래스카 가기 한 달도 안 남았을 맞아, 때 그래서 일이었어요. 마음이 더 저 진짜 급했어. 대가리 터져버린 줄 알았어요. 알래스카 가고 나서 떡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와, 멘탈이 진짜 장난 아니신 것 같아요. 정말 사이다란 일도 없고 쓰기 쓴 인생 경험.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인생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유튜브 찍는 마음도 알겠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저는 피해자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했었어도 충분히 위로받고 동정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련의 과정을 모두 다 공개하고 그 표현도 좀 경솔한 표현을 섞어가면서 얘기를 해서 지금 본인 입장에서 상당히 좀 힘든. 법은 여러분을 지켜주잖아요. 변호사로서 얘기를 하면 법은 모르는 사람을 지켜주지 않아요. 와, 소름 돋았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고 지금 소름이 돋았어요. 와, 진짜 법은 모르는 사람을 지켜주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모르거든요. 이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제발 혼자 잘났다고 설치지 마시고 깝치지 마시고, 오빠들 많잖아요.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주위에 이 사촌 오빠가 변호사인데 조언을 미리 구했다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죠. 이상 전세사기 피해자 다셨어요. 아니네요. 전세사기 진짜 피해자는 아니죠. 진짜 피해자들은 지금 또 따로 있고, 전세사기 건물을 팔로우하면서 어떤 건물이 문제가 생기고 어떤 피해자가 있는지 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지금 전세사기 같은 경우에 상당히 피해자도 많고 피해 금액도 크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이 처벌이 너무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전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구제책도 사실 마땅하지 않아서 참 더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영상 일단 다 봤는데, 달씨님은 1억 6,500이라는 엄청 큰 돈을 하는데 너무 무지하고 용감하게 계약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전세 구할 때는 요즘은 보증보험 되는 건물로만 방을 찾는 걸 추천드리고요. 내가 전세로 들어갔다고 해서 전세 보증보험이 무조건 가입되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 조건에 대해서 제가 그 설명하는 영상을 한번 올려볼게요. 그래서 그 조건에 해당하는 건물만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해명 영상이 상당히 좀
자책골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감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감정도 이해되고 저는 이 폭탄 돌리기 하려고 했던 이 행동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만 이걸 내 입에서 나오고 파랑새가 떠났다 이런 표현을 하는 순간부터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당히 이런 상황 자체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공부하고 알았더라면 이런 자충수를 두는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어쨌든 여러분들 반드시 전세 같은 거 구하실 때 내 큰 돈을 그냥 임대인한테 빌려주는 거거든요.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신중하게 계약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충분히 찾아보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계약을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사람의 말보다는 무조건 서류로 확인하고 계약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